자,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석배! 자, 모두를 놀라게 한 카볼킨 형의 의문의 예스, 이거에 대해서 볼 거고요. 초전도체가 드디어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느껴져요. 제 세포 하나하나가 초전도체에 대한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강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APL 논문 등재보다 더 중요한 IOP 논문 등재가 시작됐다는 얘기, 그리고 이석배 등판이 머지 않았다. 네, 그리고 퀀텀의 투자 유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전도체 관련해서 제가 찍은 영상 중에 좀 기록적인 영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마음 급한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월 APL 논문 등재 될지 안 될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두 번째, IOP 논문에 대한 피어 리뷰가 기간 돌입할 거예요. IOP 논문 등재가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월 중에 퀀텀 연구소에 이석배가 등판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자, 그 다음에 이건 추측이지만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상장사들의 투자 유치 자금 수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장사들 중에 퀀텀 관련 신규주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에 대한 근거나 뭐 얘기들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 퀀텀 관련 주식을 가지고 계시거나 앞으로 보유 계획 중인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일이 생겨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담을 겁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현재 국제 학술지에 APL에 정식 논문을 내서 심사받고 있으면서 곧 연구 성과가 입증될 거라고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쵸? 이게 SBS에서 실제 방영됐던 내용이에요. 자, 근데 보시면 근데 왜 이렇게 이석배 대표가 등판을 늦게 하냐? 왜 이때는 금방 이제 등판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지 벌써 2달, 3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석배 대표가 등판을 안 하냐? 아니, 해외에서 저렇게 학술 논문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슈퍼컴퓨터의 검증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석배 대표는 등판을 안 하느냐? 여러분이 그게 궁금하실 텐데, 자, 이 스토리를 들으면은 여러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이석배 대표는 지금까지 국내 학술계에서 외면받아왔어요. 이유는 초저온도 학회 헤게모니가 첫 번째이고, 자, 한국의 그 토양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은 초저온도 학회의 그 중심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초전도체를 연구하는 그 이제 굉장한 이제 영향력 있는 학계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초전도 학회 출신이잖아요. 거기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헤게모니가 되게 강해요. 두 번째, 현재까지 초전도체에 대한 정의는 해외 노벨상 받은 학자들이 만든 이론, 그게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론밖에 없으니까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그 이론이 적용이 안 되면 야, 너 초전도체 아니야,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원의 초전도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거였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야, 노벨상까지 받은 그 초전도체에 대한 이론을 네가 무시해? 감히 네 따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반론 드릴게요. 그 노벨상 받은 이론은 초저온도 상태의 초전도체에는 맞는 이론이 맞습니다. 그거 인정할게요. 하지만 그게 상온을 설명하나요? No way. 예.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이론은 상온 초전도체를 설명하지 못하는 쓰레기 이론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폐기돼야 될 이론인 겁니다. 그걸 금과 옥조처럼 섬기는 한국의 학자 무리들은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초저온도의 초전도체를 통해서 국가의 막대한 보조금 탄해서 냠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쵸? 상온 초전도체가 안 나오길 바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나쁜 놈들이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양심 없는 학자들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자, 석배영은 여기에서 명분 싸움 들어가요. 그렇게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 초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돌을 계속 구워냈는데, 야, 이거는 국내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거 초저온도 그 이론, 그 노벨상 이론에 니네 안 맞아. BCS 이론에 안 맞잖아. 야, 버려. 이렇게 된 명분 싸움에 들어가야죠. 그래, 니들이 해외 학술지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난 이후에도 그러는지 보자. 응? 그랬더니 초저온도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석배! 이제 이렇게. 그래서 명분 싸움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실험적 결과에 대한 이론적인 검증을 통해서 공인을 받는 거예요. 명분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명분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명분 싸움 안 하고서는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만큼 꼰대기 때문에. 그쵸? 이석배!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론이 없어. 문제는. 왜? 실험 결과는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런 제길슨 초저온도에 대한 이론은 BCS 이론이 존재하지만 상현 적용 시에는 이 이론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저온학회 일부 교수들은 이걸 검증한다고 떠들면서 BCS 이론 적용해가지고 초저온도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네, 그쵸? 자, 명분을 위해서 일단 이석배 팀은 APL 논문 등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 이 고루한 인간들아. 그러면 야, 그래 니네들 검증한다고 떠들었지? 못할 줄 알았어. 다 예상했던 거고. 그러면 해외 논문 등재될 때까지 우리 기다릴게. 니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해외 논문들이 인정하고 학술지까지 등재되면 그때는 니들은 뭐를 걸 거냐? 응? 라일부 두 쪽을 걸 거냐고 니네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몇백억대 정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초저온도 초전도체 타당하다는 것을 걸 거예요? 그럼?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잘데기 없어지는 거에다가 수백억 쏟아붓고 있잖아요. 지금 그 지원금을. 응? 초저온도 관련해. 아니 상원에서 초전도체가 되면 그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수행하고 있는 교수들, 그쵸? 그분들이 이제 중심 교수들일 텐데 그거 다 폐기하고 지금 여기 뭐야 이 밑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나 연구하세요, 그쵸?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원 초전도체 LK99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는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론적인 토대를 여러분이 붙여야 돼요, 그죠? 현탁이형의 BRBCS 이론이냐 아니면 권영환 교수 뭐 양자오물 이론이냐 뭐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귀찮아서 안 찾아봤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론들이 아니면은 퀀텀 자체 생성 이론이냐 하여튼 이 이론들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증빙을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현탁이형 중심의 APL 논문 등재 러쉬가 들어갔죠. 그래서 현탁이형이 아무래도 APL 좀 아니까, 그죠? APL 논문 등재 쪽 가면서 퀀텀에 이제 명분 쌓기 테크 트리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APL 논문을 등재를 시키는 걸 갔는데 그 다음에 APL 논문 등재된 다음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야, 우리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테크를 가고 있는데 젠장 보완이 나왔어요. APL 논문이. 그래서 이석배 대표가 원래는 발표하기로 했던 걸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석배 사람들 외치고 있지만 석배형 언론 등판 타이밍이 늦춰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랄만한 게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석배 대표 이메일이 회신됐어요. 주식회사 퀀텀에너지연구소의 이석배 대표입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시고 저희를 한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에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의하셨던 공식적인 발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며 시기는 아직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야, 이 공식적인 발표가 준비하고 있대요. 그쵸? 네. 공식적으로 발표된 언급이 드디어 다시 나왔어요. 이거는 APL 등재가 확정됐거나 또는 IOP 논문 제출에 대한 뭔가 석배형이 직접 언급 가능한 확정 시그널이 나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이메일을 공식으로 보냈겠냐고요. 시기는 조율 중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나와요. LK99를 상용화하여, 자, 상용화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석배 팀이 상용화 관련해서 회사 정관에 제조업을 추가한 부분은 이미 나와 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작년 봄에 추가했죠. 이 용어를 근데 공식적인 이메일을 썼다는 거는 상용화 관련된 기업들과의 접촉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루머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 환절기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이건 석배형이 감기 걸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예, 3D 특급 역시 목감기가 한 달째 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조크입니다. 요거는 이제 생략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등장해요. 카볼킨 형이 등장해요. 카볼킨 형. 근데 이 형이 누구예요? 알렉스 카볼킨. 1970년 3월 7일생인데 레닌그라드 출생이에요.
러시아하고 프랑스의 이론 물리학자고요. 고체 과학 및 반도체 물리학 분야의 굉장한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런 이메일을 이제 누가 보낸 거예요. 그쵸? Dear Professor Kapovkin, Thank you for your message. 이제 발음이 그지 같아가지고 뭐 더 읽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자, 요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거의 답변이 이게 카볼킨이 답변한 거예요. Sent from my iPhone. 아이폰을 쓰네요. 예. 앱 등이 죄송합니다. 애플바. 지금은 애플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애플바라고 얘기하면 제가 두드려 맞습니다. 하여튼간에 애플 쓰고 있는 분들 존경합니다. 애플 좋아요. 저는 어쨌든 근데 갤럭시파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카볼킨 형이 서드 페이퍼를 언급을 해요. 서드 페이퍼. I believe there will be a third paper. 예, 서드 페이퍼. 세 번째 페이퍼. 그죠? 이 뭔가요? 카볼킨 형의 서드 페이퍼는 첫 번째 페이퍼 누구예요? 아카이브 논문. 두 번째 페이퍼 뭐예요? APL 논문. 세 번째 페이퍼 IOP 논문. 그러니까 카볼킨 형이 어떤 인맥을 통해서 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IOP 이게 영국과 관련된 거죠. 영국 논문. 영국의 이제 학술지 그러니까 APL이랑 비슷한 건데 이건 영국 거예요. 영국이 지금 LK99가 뜨겁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질문은 리와 킴이 김지훈이랑 이제 이석배 APLM에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논문이 이미 억셉되고 새롭게 IOP 저널에 논문을 낼 계획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카볼킨 형이 대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Yes. Yes래요. 그쵸? 저는 세 번째 논문이 올라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난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그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Yes가 이 카볼킨의 Yes가 APL 논문이 억셉되고 새롭게 IOP 저널에 논문을 낼 계획인가요? 이거 두 개에 대한 예스인지 이게 불분명해요. 두 번째 질문 그냥 IOP 저널에 논문 낼 계획인가요? 이거가 이제 예스인지 이게 불분명한 상태죠. 이게 지금 화가 나는 게 아니 그럼 질문을 두 개로 나눠서 하지. 이 질문 하신 분들 뭐 감사합니다만 이분이 아니었으면 모르니까 이 질문 해준 건 감사합니다만 이 질문을 두 개로 나눠서 했어야죠. 이렇게 이 예스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질문이었던 APL 논문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예스가 맞다면 Thanks God, it's Friday. 이게 아니라 이 대석배 데이. 이게 대석배 데이가 되는 겁니다. 석배 타임이 오는 거죠. APL 논문이 등재된 것이고 석배 타임 공개가 발표가 머지 않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카볼킨도 모르니까 그냥 생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대답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면 APL 논문 등재 여부는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아직 앞서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특급님, APL 논문 등재 오피셜 전인데 IOP 논문 등재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또 궁금할 수 있죠. 아니 APL 논문 등재 오피셜 전인데 IOP에다 그냥 올릴 수 있냐? 근데 권영환하고 합작한 논문, 새로운 논문이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APL에 올린 논문과 좀 다른 논문이면 IOP 논문이 그러면은 둘 다 공존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1월 이후 예상되는 움직임이에요. 자, 일단 APL 등재되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석배 타임인 거고 이석배 대표가 언론의 공식 발표회 겸 강한 드라이브를 걸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죽어있는 한국 주식시장 지금 뭐 다 빈사 상태잖아요. 여러분들 주식들 안전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카톡방에서는 안전한 주식들 많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한국 주식시장의 초전도체 테마가 강하게 또 한번 불어닥칠 거고요.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오던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대기업 혹은 상장사들 간의 투자 및 협력에 관한 내용들이 아마 본물 터지듯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만큼 큰 이슈니까. 그래서 즉 신규 LK99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LK99 초전도체 테마는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석배 대표 발표 이후에 이런 실체가 있는 곳들,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퀀텀 연구소에 투자가 진행된 기업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르지만 혹은 뭐 그런 관련된 상장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혹은 뭐 실용화 관련돼서 상용화 관련돼서 협업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MOU 맺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석배 타임 이후부터 이 발표회 이후부터는 아마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존 초전도체 테마 중에 탈락하는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규 테마로 돈이 쏠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약 펼쳐지게 되면 첫 번째,
초전도체 기존 테마 중에 핵심주들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성델타테크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초전도체 신규주로 편입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왜? 얘네들은 실체 있는 거가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세 번째 결국에는 이제 드디어 초전도체 테마주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 경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어차피 수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그 중에 대장주들의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갈 거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그 수급들의 끝판왕이 어디에 들어갈 거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퀀텀 연구소의 우회 상장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우회 상장에 쉘이 될 껍데기 상장사가 엄청난 상승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이 되는 퀀텀 연구소의 이 쉘이 될 껍데기 상장사가 결국에는 가장 큰 상승을 하는 초전도체 그 테마주의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네 번째가. 이게 등장할지 안 할지 몰라요. 저는 그냥 예상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등장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아마 신성데이터테크와 두 번째 새로운 초전도체 신규주로 편입된 종목들 사이에서 아마 대장이 결정될 겁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보면서 이 시장을 주시해서 좋은 투자처를 계속해서 팔로우업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이 방송에 나왔던 내용들이 아마 현실화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입에 거품을 무실 수도 있겠죠. 야, 이거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특급 트라다무스의 방송 오늘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뭐 초전도체 테마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렇게 영상을 최근에 많이 안 찍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이상입니다.